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수원시 무선거구 후보자 토론회 진행을 맡은 장성근입니다. 최근 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유권자들은 이번 총선에서 가장 중요한 이슈를 경제, 일자리 등 민생 문제로 꼽았습니다.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위기 상황에 대한 우려가 깊게 깔린 것으로 풀이되는데요. 위기 상황에 대한 인식과 해결 방안에 대해 후보들은 어떠한 생각을 갖고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수원시 무선거구 후보자 토론회는 수원시 권선구 선거방송 토론위원회 주관으로 공직선거법 제82조의 이 규정에 따른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토론에 참여한 후보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자리 배정은 사전 추첨에 의해 정해졌으며 순서에 의해 차례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기호 1번 더불어민주당 김진표 후보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진표 후보입니다. 기호 2번 미래통합당 박재순 후보입니다. 안녕하세요. 미래통합당 후보 박재순입니다. 기호 6번 정의당 이병진 후보입니다. 반갑습니다. 정의당 이병진입니다. 토론에 앞서 간단하게 진행 순서를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각 후보의 출마의 변을 듣는 시작 발언 후 사회자의 공통 질문에 대한 후보자의 답변을 듣습니다. 이어 각 후보의 공약을 들은 후 그 내용에 대한 상대 후보와의 질문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이 순서가 끝나면 후보자 간 자유주제에 의한 개별 보충 질문을 진행한 후 마무리 발언을 끝으로 토론을 종료하겠습니다. 각각의 순서별로 답변 시간이 제한돼 있습니다. 제한 시간을 넘기면 10초 이내에 마이크가 자동으로 꺼집니다. 토론의 공정성을 위해 발언 시간을 꼭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후보자들의 시작 발언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주어진 시간은 2분입니다. 김진표 후보부터 시작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수원 시민 여러분, 세류, 권선, 곡선, 영통, 망포동 주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호 1번 더불어민주당 김진표 후보입니다. 누구도 예상치 못한 코로나19의 세계적 확산으로 많은 분들이 가족의 건강과 경제 문제에 대하여 걱정하고 계십니다. 저는 현재 국회 코로나19 대책 특별위원장과 더불어민주당 비상경제대책본부장으로서 문재인 정부가 코로나 위기를 신속히 극복하고 경제 회복을 앞당길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외식업을 하시는 사장님들의 고통을 덜어드리기 위해서 배달앱 수수료를 현재의 절반 이하로 낮추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는 지난 16년간의 의정활동 기간 동안 수도권 4선 의원이라는 중책을 맡겨주신 수원 시민들의 성원에 보답하기 위해서 그 누구보다도 열심히 일해왔다고 자부합니다. 분당선, 신분당선의 개통과 신수원선의 확정을 통해 수원의 새로운 지하철 시대를 열었고 엠버스를 수원 최초로 도입하고 프로야구단 19단을 유치하는 데도 큰 도움을 주었습니다. 또한 기초지자체로는 유일하게 수원 고등법원과 고등검찰청을 설립하게 했고 오는 5월이면 행정 절차가 완료되는 수원시와 화성시 간의 경계 조정 문제도 해결했습니다. 오랫동안 군공항 소음으로 인해서 피해를 보고 있는 지역 주민들을 위해서 군공항 소음 피해 보상법도 통과시켰습니다. 이렇듯 저는 수원시 발전의 역사와 함께 해왔다고 자부합니다. 하지만 저에게는 더 큰 수원의 완성을 위해서 해야 할 일이 아직 남아 있습니다. 집권 여당의 능력 있는 큰 일꾼 저 김진표에게 힘을 모아주십시오. 더 낮은 자세로 더 열심히 뛰어서 여러분이 뜨거운 성원에 보답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박재순 후보 발언해 주십시오. 존경하는 수원 시민 여러분, 제 지역은 도농복합도시로서 권선구와 영통구 주민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영통구 쪽에는 젊은 세대가, 세류동과 권선동 쪽에는 어르신들이 함께하는 어른과 아이들이
함께하는 그런 도시, 사람이 사는 냄새, 사람이 살아가면서 더 밝은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세상 사는 나라를 만드는데 저 박재수는 앞장서고자 합니다. 저 박재수는 오늘 이 자리에 선 것은 자유 대한민국을 살리고 민주주의를 더 살리기 위해서 오늘 이 자리에 함께했습니다. 지금 세상이 진실이 무엇인지 허가 무엇인지 제대로 알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 박재수는 앞으로 제 지역에서 지역의 모든 문제를 시민들과 함께 풀겠습니다. 군 비행장 이전 문제를 뿐만 아니라 권선 지서 문제, 권선 도선 문제, 또 체육관, 문화관, 복지센터를 짓는 문제까지 지역민들과 함께하면서 풀고자 합니다. 저 자신이 아직 부족한 점이 많이 있지만 그래도 제 뒤에는 시민들이 있고 시민들의 힘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미래에 더 큰 꿈을 꾸면서 나갈 수 있다고 봅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병진 후보 순서입니다. 네, 존경하는 영통 권선 시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정의당 이병진입니다. 목욕탕 사장이던 새누리당 후보와 그 목욕탕 때밀이의 아들이었던 저 이병진 젊은 후보의 대결이 있었습니다. 저의 첫 선거 도전이었습니다. 첫 선거에서 5.2%, 그리고 두 번째 선거에서 13.4%의 득표를 받고 낙선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다시 시민 여러분들께 우리의 삶을 대변하는 정치를 만들겠다고 이렇게 다시 도전을 하고 있습니다. 가난했지만 당당했고 정치가 우리 시민들의 삶을 대변해야 한다고 그렇게 믿었습니다. 선거 때만 되면 거대 양당의 후보들은 국회의원 본연의 근본적이고 보편적인 사회의 변화보다는 당장 표를 준 시민들에게 이거 해줄게 저거 해줄게 하면서 권력만 있고 또 권한은 없는 선심성 공약만을 남발을 하고는 합니다. 다들 잘 아시겠지만 그중에 대부분은 공수표가 될 것입니다. 저는 국회의원 후보로서 제가 대변하고자 하는 시민들의 삶을 바꾸고 그것을 우리 영통, 권선 시민들의 삶으로 바꿔내겠습니다. 주 40시간이 아니라 70시간, 80시간을 일해도 가난에서 벗어날 수 없는 노동자들, 혐오와 차별에 좌절하는 소수자와 약자들, 국가와 가족을 위해 평생을 헌신했지만 생의 마지막에 폐지를 줍거나 고독과 가난 속에서 쓸쓸히 생을 마쳐야 하는 어르신들, 태어나는 순간부터 지옥 같은 입시제도에 편입되어 행복과 꿈을 잃어가는 아이들, 사회에 발을 딛기도 전부터 불평등한 출발선에 서야 하는 청년들, 가족과 삶을 지키기 위해 부당한 노동과 불이한 현실에 눈 감아야 하는 우리 사회에 대한 정책들을 이야기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정치가 가져올 우리 사회의 긍정적인 변화를 믿는 훌륭한 시민 여러분들과 언제나 함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정치가 바뀌지 않으면 우리 대한민국은 한 발자국도 더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이번 선거를 통해 이 70년 된 양당의 기득권과 낡은 정치를 교체해 주십시오. 저 이병진과 정의당이 여러분의 새로운 대안이 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각 후보들의 시작 발언 잘 들었습니다. 이번에는 사회자의 공통 질문에 대한 각 후보의 생각과 정책을 들어보겠습니다. 질문을 잘 들으시고 정해진 순서에 따라 답변하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코로나19의 경제적 파장과 그 대책에 관한 내용입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세계 경제가 연일 대추락을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 또한 매우 큰 것 같습니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은 고객 감소로 매출 부진을 호소하고 있고 수출과 제조, 내수 및 관광업계의 타격도 큽니다. 각 후보께서는 코로나19가 우리 경제에 미칠 영향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에 대해 말씀해 주기 바랍니다. 답변 시간은 1분 30초입니다. 이번에는 박재순 후보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수원 시민 여러분, 코로나19로 인해서 너무나 많은 고생을 하고 있죠. 예방접종도 없고 치료제도 없습니다. 의사협회나 감염학회에서 치료할 수 있는 방법도 없습니다. 지금 현재는 의사 선생님들과 간호사님, 병원 모든 분들이 함께하면서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를
우리는 예측하지 못했었고 또 미래에 대한 어떤 준비도 되었지 못했습니다. 다만 앞으로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양적 완화 정책이라든지 대규모 경기 부양 정책을 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긴급 재난 지원금도 하루빨리 우리 시민들과 서민들에게 피부에 와 닿을 수 있도록 빨리 도와줘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해결을 위해서는 인재 육성 또한 필요합니다. 또한 중국에 대응하기 위한 제조업의 경쟁력 강화가 또한 필요합니다. 또 구체적인 규제 협파를 확실히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협파를 통해서 우리가 미래에 준비할 수 있는 경제 개발을 하루빨리 준비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준비해야 된다고 봅니다. 머지않아 대량 실업이 예고되고 있습니다. 시민 여러분, 마음을 굳게 가지시기 바랍니다. 예, 이병진 후보 답변 순서입니다. 네, 코로나19 방역을 위해 헌신하고 계시는 모든 분들께 먼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저는 우선 3개월의 경제 긴급 방어 대책을 제안드립니다.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대책의 핵심은 당장 생존의 벼랑 끝에 내몰린 시민들에 대한 직접적인 지원이어야 합니다. 첫째로 전 국민에게 재난 기본소득 100만 원을 즉시 지급하겠습니다. 둘째로 정부가 이번에 100조 원의 기업 지원을 발표했습니다. 저는 여기에 대해 해고 없는 기업에 대한 지원 원칙을 반드시 세우겠습니다. 셋째로 지금 가장 어려운 570만 자영업 소상공인들에게 3개월간의 300만 원 임대료 지원과 각종 세금 면제, 부가가치세 특별 감면을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5년 만기 무이자 간편 대출과 이자 및 보증보험료를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넷째로 일용직, 학원 강사, 프리랜서, 플랫폼 노동자와 같은 이 630만 비정규직 노동자에게 3개월 최저 생계비인 200만 원을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섯째로 600만 취약계층에게 3개월 버티기 긴급 안전망을 추진하겠습니다. 빈곤층에 대한 3개월 최저 생활비 보장과 유급돌봄 지원 및 활동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시민 여러분, 어려운 시기지만 일자리를 지키는 경제, 함께 사는 고통 분담의 원칙이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김진표 후보 순서입니다. 코로나19 확산 사태에 대해서 경제 전문가들이 세계 3차 대전이라고 말한 것은 결코 과장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세계 각국이 자국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다 보니까 이 사회적 거리두기 운동을 채택하지 않을 수 없고 이것은 세계 경제의 동반 침체를 야기할 우려가 큽니다. 하지만 방역 전문가들은 한 6개월 정도가 지나면 각국에서 터닝 포인트, 한 전환점이 마련된다는 예측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경제 대책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신속한 재정 지원을 통해서 실업자의 발생을 막아서 소비 기반과 생산 기반을 동시에 살려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97년 외환위기 때와 같은 그런 재앙을 막을 수가 있습니다. 다행히 우리나라에는 세계에서 재정이 가장 건강하다는 평가를 받아왔습니다. 이 문재인 정부는 지난 1, 2차에 걸쳐서 확정 예산 중에 20조를 먼저 투입하고 또 추경 예산 11조 7천억, 그리고 소상공인, 자영업자, 중소기업을 위한 50조, 그리고 중견기업과 대기업, 그리고 금융시장 안정을 위한 추가 자금을 투입을 해서 이러한 생산 기반과 소비 기반을 지켜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전체 국민의 약 20%밖에는 커버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 긴급 재난 지원금을 신속히 투입을 해서 소비 기반과 생산 기반을 지켜나가는 일이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새 후보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번 주제는 부동산 시장 안정화 대책입니다. 최근 수원 일부 지역에 부동산 과열 현상이 나타난 바 있습니다. 이로 인해 실수요자들은 내 집 마련 기회를 얻는 게 불가능해질 수 있다는 생각에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각 후보께서는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한 대책을 구체적으로 제시해 주기 바랍니다. 이번 답변 순서는 이병진 후보부터입니다. 네,
이 부동산 시장 문제, 이 대한민국의 가장 심각한 전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부의 20차례 가까운 부동산 대책에도 불구하고 부동산 가격은 전혀 잡히질 않고 있습니다. 집값은 폭등하고 시민들의 주거 불안은 심각한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이른바 핀셋 대책, 찔끔 대책으로는 부동산 안정을 가져올 수 없습니다. 모두가 지켜봤듯이 오히려 투기 심리를 더욱 부추기기만 할 것입니다. 이제는 토지에 대한 보다 근본적인 철학과 부동산 정책에 대한 원칙을 바로 세워야 할 때입니다. 보다 근본적인 대책으로 서민 주거 안정을 이루겠습니다. 저는 종부세 인상과 다주택 중과세를 과감하게 추진하겠습니다. 부동산 불평등과 부동산 투기 불로소득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겠습니다. 부동산 불로소득은 우리 사회의 자산 양극화와 소득 불평등을 심화시키는 가장 주된 원인입니다. 불로소득의 공정한 과세로 부동산 투기 의지를 반드시 꺾어내겠습니다. 부풀어 오르는 집값을 잡고 신음하는 시민들이 집값 걱정하지 않는 사회를 만들겠습니다. 그리고 국회의원을 포함해서 고위공직자들부터 2주택 이상 보유를 금지시키겠습니다. 투기 없는 사회를 위해 모범을 보이도록 만들겠습니다. 부동산 정책의 올바른 철학과 원칙으로 모든 시민들이 따뜻한 보금자리를 갖는 것이 우리 사회의 상식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진표 후보 말씀해 주십시오. 네, 크게 두 가지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그 공급 측면에서는 수도권 등지에 보다 과감하게 택지를 개발해서 영구 임대주택, 서민들이 갈 수 있는 싼 주택을 대거 공급하는 정책이 시급합니다. 두 번째는 금융혁신을 통해서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켜야 합니다. 현재 우리 금융은 IMF 이전에는 전체 금융자산의 80%까지를 기업금융으로 운영했었는데 그 뒤 리스크를 줄인다는 명목으로 주택금융에만 치중하고 기업금융의 비중은 47%로 떨어졌습니다. 이것을 국제 기준인 65% 이상 기업금융이 될 수 있도록 기업금융을 확대하고 특히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에 대한 선도 투자로서 여유자금을 가진 개인이나 법인들이 투자할 수 있는 철을 다변화시켜줘야만 이 부동산의 자금이 쏠리는 현상을 막아서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킬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박재선 후보 말씀해 주십시오. 네, 우리나라 부동산 정책은 강남에서부터 시작돼서 지금 대한민국의 전체가 다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사실 부동산 정책은 역대 정부부터 지금까지 잡지를 못하고 있고 계속 고공행진해서 왔었습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실질적으로 경기도 주변, 서울 주변에 약 300만 평 정도의 또는 400만 평 정도의 신도시 개발을 저는 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급을 해 주었을 때 수요와 공급의 원칙에 맞아서 수요가 따라오면 또 공급이 그만큼 되면 부동산 정책은 자연스럽게 잡힐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변에 2개 내지 3개 정도 약 300만 평에서 400만 평의 신도시 개발을 저는 강력하게 좀 추진해 주었으면 하는 바람이 첫 번째 정책이고요. 두 번째는 부동산 시장의 불안의 원인은 이제 정부의 양도세 강화입니다. 그래서 과도한 규제와 또 정부의 일관성 없는 정책 그리고 일부 지역의 수급 불균형 문제를 함께 이렇게 풀어주면서 양도세에 관한 규제 또 일부 또 풀고 공급이 부족한 지역을 다시 한번 철저하게 풀어서 판교급의 어떤 도시가 다시 한번 만들어진다면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자연스럽게 해결될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예, 이번 순서로는 후보자들의 공약을 들어보겠습니다. 공약을 들은 후 나머지 두 후보께서는 개별 보충 질의를 통해 공약과 관련된 질문을 이어가시면 되겠습니다. 공약 발표는 3분이고 그 공약 발표에 대한 질의는 30초, 그리고 답변은 1분 30초가 되겠습니다. 먼저 이병진 후보부터 공약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시간은 3분입니다. 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우리나라 방역은 세계 최고입니다. 의료진과 시민 여러분들의 노력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방역은 최고지만 정치는 정말 엉망입니다. 거대 양당의 위성정당, 의원 꺼주기, 선심성 공약 등 꼼수와 반칙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있습니다. 올해 첫 투표를 하게 될 18세 청소년들에게 정말 부끄러울 지경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원칙을 지키는 정치, 민생을 챙기는 정치입니다. 저 이병진과 정의당은 5가지를 먼저 우선적으로 약속드리겠습니다. 첫째로 앞서 말씀드린 코로나19 민생 지원에 힘쓰겠습니다. 둘째로 공공의료를 확충하겠습니다. 코로나19를 보면서 미래통합당이 폐쇄한 진주의료원이 떠올랐습니다. 미래통합당이 없애지 않았다면 이 시기에 정말 큰 도움이 됐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점에서 미래통합당에게 심심한 유감을 말씀드립니다. 저 이병진은 지방의료원 확충, 그리고 감염병 전문병원 설립, 공공의과대학 설치, 보건의료 인력 확충에 힘쓰겠습니다. 세 번째로 모든 노동자가 법의 보호를 받도록 만들겠습니다. 작은 사업장도 근로기준법을 적용하고 특수고용 노동자의 노동권을 보장, 그리고 플랫폼 노동자를 보호하겠습니다. 중대재해에 대해 기업 책임을 묻는 기업살인법까지 제정해서 전태일 3법을 완성할 것입니다. 넷째로 모든 세대를 병들게 하고 있는 이 지옥 같은 입시제도와 대학 서열을 폐지하겠습니다. 그렇게 목표와 비전을 잡고 대학 등록금부터 줄여나가겠습니다. 전문대부터 국공립대 무상교육, 그리고 사립대 반값 등록금을 실시하겠습니다. 대학 등록금 현재 12조 원입니다. 국가 장학금은 현재 4조 원 규모입니다. 우리가 3조 원 더 확충하면 국공립대 무상, 그리고 사립대 반값 등록금이 충분히 가능합니다. 고등교육 재정을 늘려서 전문대부터 하나씩 늘려나가겠습니다. 다섯째로 청년들에게 평등한 출발선을 보장하겠습니다. 불평등의 대물림, 자산 격차 완화를 위해 청년 기초 자산을 지급하겠습니다. 월세 거주 청년 가구에 월 20만 원 청년 주거 수당을 지급하고 맞춤형 임대주택을 확대하겠습니다. 그리고 군대에 있는 청년들 병사 월급에 대해서 최저임금과 연동해서 지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이번 코로나19 이전과 이후는 달라져야 합니다. 반칙과 꼼수 없는 정치를 만들겠습니다. 선심성, 빈공약이 없는 선거를 만들겠습니다. 정의당이 원칙을 지키는 것처럼 우리 시민들의 삶을 지켜나가겠습니다. 저 이병진과 정의당이 그 길을 열어나가겠습니다. 예, 이병진 후보의 공약 잘 들었습니다. 이제 나머지 두 후보가 이병진 후보에게 질문하는 순서인데요. 질문 시간은 30초고 답변 시간은 1분 30초입니다. 김진표 후보부터 질문 시작해 주기 바랍니다. 네. 이병진 후보께서는 세류 권선 노후주택 그린 리모델링을 지역 공약으로 제시하신 바가 있습니다. 제가 지난 임기 중에 많은 노력을 통해서 국토부에서 공모한 세류 이동의 도시재생 뉴딜 사업 그 대상지로 지정이 되어서 이제 올해부터 착공이 됩니다. 그런데 이병진 후보의 그 세류건선 노후주택 그린 리모델링 공약이 그 사업 범위나 또 규모, 예산이 어떻게 되는지 좀 알고 싶습니다. 저는 아직 예산에 대해서는 좀 우리 지역 공약화 시키는 데에서는 좀 더 예산이 좀 더 필요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세류건선 노후주택 이제 리모델링 추진을 시작하시는 것도 저 알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여전히 세류건선 지역에는 노후주택들이 너무나 많고 또 특히나 이번 선거를 통해서 저희 정의당의 경제 비전인 그린 뉴딜 전략이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우리 정의당과 이제 제가 200만 호의 이제 노후 주택에 대해서 그린 리모델링을 실시하겠다고 한 건데 아마 이게 정책 비교를 좀 더 해봐야 알겠지만 제가 제시하고 있는 그린 리모델링과 아마 김진표 후보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린 재생 리모델링이 조금 차이가 좀 있을 걸로 생각합니다. 이건 조금 더 기회가 되면 이야기를 좀 더 나눠볼 시간이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김진표 후보 보충 질문 하시겠습니다. 네, 지금 세류동은 이 군공항 이전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고도 제한을 받고 하다 보니까 수원에서도 가장 그 낙후된 지역으로 발전이 뒤처진 지역으로 되게 평가받고 있습니다. 그런 지역의 재생을 위해서는 군공항 이전을 전제로 하고 그 군공항 이전과 연결해 가면서 하수도 사업이라든가 상수도 사업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예, 시간이 경과되었습니다.
예, 답변하시죠. 네. 안 그래도 저도 이 군공항 이전 관련해서 김진표 후보님께 질문을 드릴 예정이었었는데 먼저 이제 질문을 주셔서 간단하게 먼저 말씀을 드리자면 군공항 이전 문제 이 세류동 주민들에게 정말 심각한 현안이고 빨리 이전이 돼야 됩니다. 근데 지금 이게 뭐 하루 이틀 문제가 아니고 지금 수년째 막혀 있고 지금 이전이 안 되고 있습니다. 저는 여기에 대해서 좀 오히려 좀 나중에 이제 또 묻겠지만 지금 수원과 화성의 시장 그리고 국회의원들 대부분이 민주당 분들이십니다. 김진표 후보님께서도 16년 동안 이제 현직에 계시면서 당연히 이 문제에 대해서 노력해 오시고 또 그럴 수밖에 없는 위치에 계셨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민주당이 지금 여당이고 국방부까지 이제 속해 있는데 왜 이게 지금 안 되는 건지 사실은 묻고 싶었고 저는 지금 이대로는 안 된다. 지금 이 정도 했는데도 안 되면 안 된다라고 생각하고 지금 말씀하시고 계시는 뭐 이렇게 민군 합동 국제공항 이 문제도 지금 민주당의 지금 국회의원 후보들은 다 이제 수원 시민들한테 화성으로 바꾸겠다, 공항 만들겠다라고 하면서 표 달라고 하는데 화성의 민주당 후보들은 다들 저거 우리가 무조건 막겠다라면서 이제 표를 달라고 하고 있어요. 지금 이런 식으로 민주당 내에서 이렇게 정당 민주주의 작동 안 하고 또 이런 식으로 뭐 논의 구조가 형성이 안 되면 절대 불가능하다. 저는 이거 지금 이 민주당과 지금 미래통합당도 계시지만 거대 양당에서부터 지금 이 모든 것들을 지금 열어놓고 좀 처음부터 다시 논의를 시작해야 되지 않는 단계인가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예, 이번에는 박재순 후보가 질문하는 순서입니다. 네, 우리 후보님께서 공약상에 이렇게 보면 모두가 평등한 나라를 이제 말하는 것 같아요. 근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살면서 보면 모두에게 다 평등한 나라가 될 수는 없습니다. 부모님이 다르고 생활 환경이 다르고 커오는 과정이 다르기 때문에 모두가 다 평등한 나라라고 외치지만 그 혜택을 받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다는 거죠. 실질적으로 이런 모두가 평등한 나라라고 북한에서도 얘기하지만 사실은 모두에게 평등하지 않다는 거죠. 그런데 예, 시간이 경과됐습니다. 예, 네. 답변 어떤 말씀인지 어떤 말씀인지 잘 이해하고 있고요. 아마 이제 박재순 후보님께서 이야기하시는 평등의 개념과 제가 이야기하는 평등의 개념이 조금 다를 것 같아요. 박재순 후보님께서 이제 말씀하신 평등은 이제 절대적 평등을 이야기를 하시는 것 같고 제가 이야기 드리는 이제 평등은 이제 실질적 평등의 관점에서 조금 이제 우리의 기회 균등 그리고 뭐 우리가 사회에 나갈 때 청년들이 뭐 빚지지 않고 공정한 출발선에서 설 수 있는 이런 여러 가지 사회적 제도들을 우리가 만들어 나가는 것이 충분히 가능하다. 이런 차원에서 모두가 평등한 나라라는 이야기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예, 보충 질문. 그래서 이제 문재인 정부가 이제 내세운 게 기치가 그거죠. 기회는 평등하게, 과정은 공정하게, 결과는 이제 정의롭게 한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우리 후보님께서 느끼는 것하고 지금 현재 정부에서 하는 것하고 어떻게 다르다고 생각합니까? 우리 후보님께 답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뭐 부족한 점이 아무래도 많죠. 저도 정의당의 후보고 지금 정부 여당에 대해서는 좀 비판적인 입장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문재인 정부가 여러 가지로 노력을 하고 있다고 봅니다. 저는 뭐 충분히 이제 할 수 있는 노력들을 하고 있고 또 그게 또 잘 안 되는 부분들도 이해를 하는 부분도 있지만 저는 이게 안 되는 가장 근본적인 문제가 이 핵심적인 이 근본적인 사회 변화에 대한 부분보다는 좀 외부적인 요인들 하나씩 뭐 이렇게 겉으로 드러나는 뭐 교육 뭐 예를 들어서 이번에 입시제도가 문제가 됐다라고 하면은 뭐 입시제도를 어떤 식으로 뭐 이렇게 뭐 정시를 확대할 거냐, 뭐 수시를 확대할 거냐, 뭐 학종을 확대할 거냐 이런 논의가 아니라 우리 지금 대한민국의 입시제도 그리고 대학 서열화 문제 정말 전 세계에서 유례 없는 과도한 입시 지옥입니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정치가 또 정부 그리고 우리 국회까지도 근본적인 사회 변화에 대한 상상력을 넓히고 또 우리가 방안을 만들어 가야 된다. 지금 그런 것들이 없이 지금 뭐 이렇게 좀 겉핥기식의 정책만 있는 것들에 대한 안타까움을 좀 많이 이야기를 드리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번에는 김진표 후보의 공약을 듣고 같은 방법으로 질의응답을 이어가겠습니다. 김진표 후보, 부여된 시간은 3분입니다. 시작해 주십시오. 네. 저는 우선 경기 남부 통합국제공항 건설을 통해서 제10 전투비행단을 이전하려고 합니다. 수원 군공항 이전 부지에는 광교 테크노밸리, 삼성전자 등과 연계해서
최첨단 ICT 나노 반도체, 바이오 제약 클러스터 등 R&D 산업단지가 들어가는 한국형 실리콘밸리를 조성해서 대한민국이 현재의 G20에서 진짜 선진국 G7으로 도약할 수 있는 그런 전초기지로 만들겠습니다. 또한 120만 수원시의 규모와 위상에 걸맞게 국회에 계류되어 있는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을 통과시켜서 수원시를 특례시로 격상시키고 기존의 4개 구를 5개 구로 확대하면서 행정 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더 큰 수원의 완성을 이뤄내겠습니다. 세류권 지역 주민들의 오랜 수건 사업인 세지로 전신주 지중화 사업을 실현하고 세류 이동 도시재생 사업을 추진해서 살기 좋은 마을로 만들겠습니다. 건성권 주민들을 위해서 아이파크 시티 단지 내에 도시형 미래학교를 2023년에 개교하고 미개발 부지를 조속히 개발하면서 공군 관사 남쪽 부지에는 체육공원을 신설하겠습니다. 또 88 배드민턴 체육관을 신축해서 주민들이 마음 놓고 운동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겠습니다. 영통권 주민들을 위해서 영통교통공원을 도심 속 숲공원으로 리모델링 하겠습니다. 또한 독침산 주변의 영통중앙공원과 영흥수목원을 연결하는 약 120m의 생태육교를 건설하겠습니다. 앙포역 동탄역 간 트램을 신설해서 주민들의 교통 편익을 높이고 망포동 체육공원 및 수영장을 포함하는 복합체육센터를 조기에 건립을 해서 주민들의 건강과 삶의 질을 높이겠습니다. 끝으로 지역구의 10개의 동 중에서 주민자치센터가 노후화된 세류 13동을 다시 신개축하고 신설된 영통 3동과 망포 1동의 주민센터도 조기에 완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공약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네, 김진표 후보의 공약 잘 들었습니다. 이제 박재순 후보부터 질문 시작하겠습니다. 네. 경기 남부에 이제 통합국제공항 신설을 통한 수원 군공항 이전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요. 후보님께서는 19대 때, 또 20대 때, 21대까지 군공항 이전을 계속 주장했었어요. 그러나 지금까지 이전하지 못한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 군공항 이전을 위해서 저는 말씀처럼 지난 19대, 20대 때에 대도시 내 군공항 이전 촉진을 위한 특별법을 입법을 했고 또 군 소음의 피해를 받는 사람들이 소송 없이도 소음 피해를 보상받도록 하는 법을 만들어서 올해부터 이제 시행이 됩니다. 그런데 그리고 국방부에서는 화성시 남단에 있는 화홍지구를 예비 이전 후보지로 지정을 했는데 아까 이병진 후보가 말씀하신 대로 화성시의 정치인들 또 시민들이 강한 반대에 부닥쳐서 더 이상 진전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문제는 수원시와 화성시가 함께 윈윈할 수 있는 방안으로 가야 하고 저희가 그동안 여러 가지 전문가들과 지역 화성시 시민들과 의견을 나눠본 바에 의하면 만일 민군 복합 국제공항으로 추진한다면 화성시에서도 함께 추진할 수 있다. 그리고 그런 국제공항은 이제 수원 화성뿐만 아니라 평택, 안성, 용인, 오산, 안산까지 800여만 명의 경기도 남부 지역 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국제공항으로 평택과 화성시 발전에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지금 평택과 화성이 계획하고 있는 국제 테마 관광 단지에 중국인 관광객을 편리하게 대거 유치할 수 있는 교통수단 마련 때문에 그런 방법이 서로 윈윈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보충 질문 하시겠습니까? 지금까지 군공항 이전도 되지 못했는데 또 다른 이제 민간을 플러스해서 국제공항을 만들겠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과연 진척이 있을까? 수원시도 또 화성시도 어떤 준비된 그런 지자체가 아니고 또 시민들도 거기에 대해서 아직 잘 적응하지 못하고 있는데 지금 김진표 후보님께서는 계속적으로 국제
공항을 유치하겠다는 그런 이제 호황된 공약을 계속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정확하게 얘기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네. 이미 이 민군 통합 국제공항을 건설하는 문제는 미래통합당의 전신인 한나라당 출신의 경기도지사 남경필 지사 시절에 사업성 평가를 해보니까 그때 이미 BC 레이쇼가 2.36이 남은 그런 아주 시급한 사업으로 평가를 전문가들 사이에서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평택시에서는 현덕지구에 경기도와 평택시 그리고 중국 자본을 유입해서 중국인 관광객과 캠프홈프리로 이동한 미군들을 위한 쇼핑몰이나 리조트 타운을 건설하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고, 화성시에서는 용인 에버랜드에 버금가는 국제 테마파크를 신세계와 함께 추진하는 것을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이 두 테마파크의 성공을 위해서도 중국인 관광객을 편리하게 유입할 수 있는 국제공항 건설이 필요하고, 저는 그래서 이것만 국토교통부에서 공항 건설 5개년 계획에 금년에 들어가게 된다면 화성시의 정치인들도 화성 시민들이 모두 원하고 있기 때문에 수원시와 함께 손잡고 서로 윈윈하면서 추진할 수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이번 이병진 후보가 질문하는 순서입니다. 제가 아까 뭐 답변식으로 이제 하다 보니까 답변을 제가 이제 또 거꾸로 못 받아서 궁금한 문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도 뭐 김진표 후보님께서 16년 동안 이곳 현직에 계시면서 여러 가지로 노력한 것, 뭐 이전법 만들고 뭐 보상법 만들고 하신 거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아까 얘기 드렸다시피 뭐 수원과 화성의 대부분의 정치인들이 민주당 의원들이고 후보들이고 시장들인데, 도저히 당내에서 이것조차 정리가 안 되면 지금 이거 처음부터 다시 논의해야 되지 않냐. 그리고 우리 지금 세류동 주민 여러분들께서 처음부터 다시 논의한다고 하면 더 늦어지는 거 아니냐 하고 걱정하실 수도 있겠지만, 지금 그것만이 유일한 방법이다. 지금 하루라도 빨리 이전하는 게 어쨌든 최선의 방법이고, 여러 가지 개발과 지원을 통해서 노력하고 계신 거 알고 있지만. 예, 시간 됐습니다. 예, 답변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지금 현행 그 대도시 공공항 이전 촉진법에 따르면 이 문제의 결정은 화성 시민들의 3분의 1 이상 주민투표에 참여하고 그 주민투표 결과가 과반수를 넘어야만 공항 이전이 결정되게 됩니다. 따라서 아무리 같은 정당 의원들이라도 현재 단순히 대표적인 기피시설인 공공항만 받아라, 다른 면에서 지원해 주겠다, 이것만 갖고는 지난 몇 년간 화성시와 긴밀히 협의했지만 이루어지기가 어렵습니다. 따라서 화성 시민들이 모두 원하고 갈망하는 민군 복합국제공항으로 함께 이전한다면은 저는 이것을 성사시킬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 이유는 대구시의 사례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대구시는 민군 복합공항으로 운영이 되어 왔는데 그 박정희 대통령 때부터 이전을 촉구했지만 군공항만 이전하고 민간공항 그냥 두라 그러니까 이전이 안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KTX가 관통되면서 비행기보다 훨씬 빠르고 편리하게 다닐 수 있게 되니까 민간공항도 함께 가져가라 하니까 경북도에 있는 2개 군에서 서로 유치하려고 싸움을 해서 한 가운데로 유치한 바가 있고, 그래서 역발상으로 지금 군공항만 이전하는 것이 아니라 민군 복합 국제공항을 만들어서 함께 이전하면 그것이 수도권 2,500만의 그 교통 편익을 위해서도 꼭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저는 이것이 꼭 성공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보충 질문 하시겠습니까? 네, 이거 뭐 국제공항 얘기가 나온 지가 좀 됐는데도 여전히 이제 반대하는 화성 지민들 그리고 화성에 이제 정치인들이 있어서 좀 걱정이 돼서 드렸던 말씀이고요. 또 다른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후보님께서 이제 더 큰 수원 특례시 이야기하셨고, 저도 이제 동의를 하고 여러 가지 수원에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지방 분권을 기치로 내세운 수원 특례시 이야기를 한쪽으로 하시면서도 또 한쪽으로는 지역의 아주 소소한 지역 개발들, 뭐 심지어 국회의원이 이제 주민센터 새로 지어주겠다, 초등학교 강당 리모델링 해주겠다 같은 공약도 이제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저는 이게 모순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국회의원이 권력이 있으니까 할 수도 있겠지만 이게 국회의원 권한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무엇보다 앞서서 말했던 지방 분권을 매우 훼손시키는 일이 아닌가라는 좀 회의감이 좀 있는. 예, 시간 경과됐습니다. 예. 우리 지방자치가
시행된 지 이제 20년 성년이 되었습니다만은 아직도 여러 가지 중앙 집권적인 그런 요소들이 남아 있어서 지방자치를 제대로 이행하기 어려운 점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재정분권 같은 문제들은 예를 들면 수원시의 경우에 이 재정의 보존이 이루어지기 전의 수입으로는 아마 전국에서 상위권의 재정 충족을 할 수 있는 도시인데 도와 중앙정부에 의한 재정 조정을 하고 나면 전국에서 최하위권으로 재정 자립도를 보이는 이런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동안 의정 활동을 하면서 진정한 주민자치를 위해서는 지방재정 자립도를 높이는 그런 정책을 실천해 왔고 또 부분적으로 많은 성과도 올렸습니다. 지방의 소비세와 지방의 법인세를 인상시켜 왔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그 지방자치법 특례법을 통과시켜서 특례시로 만들 경우에 수원시는 그 공무원의 확충을 통해서 행정 서비스의 질을 확대하는 그런 큰 편익을 얻게 되고 또 재정적으로도 특례시의 경우에는 자립 기반을 더욱 확충하는 계기를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이제 박재순 후보의 공약을 듣겠습니다. 그리고 같은 방법으로 다른 후보의 질의 응답을 이어가겠습니다. 공약 발표 시간은 3분입니다. 시작해 주시죠. 네, 존경하는 수원 시민 여러분, 저는 이제까지 살면서 수원 시민들에게 상생과 나눔의 정치를 이렇게 실천하고자 정치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아마 지금도 저는 정치를 하면서 제가 그래도 시민들을 위하고 국민들을 위해서 잘 선택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 지역 발전을 위해서 앞으로 제가 무엇을 해야 할지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첫 번째 공약으로 했던 것은 도의원 시절에 약 2억 5천만 원을 경기도 사회복지 공동모금회를 통해서 또 지역의 어려운 이웃과 학생들을 위해서 장학금과 어려운 이웃들에게 이렇게 잘 사회에 환원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국회의원에 들어가면 국회의원 세비가 약 한 6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 6억 원을 제 지역에 있는 어르신과 학생들에게 이렇게 잘 환원을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좀 더 서민들이 행복하고 좋은 삶을 살 수 있도록 저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 지역 내 철도 노선 3개를 유치하여 100년 대계를 세우겠습니다. 철도 첫 번째 노선은 분당 권선 노선입니다. 그래서 왕포역에서 아이파크 명성교회역 수원터미널역 수원역까지 있는 6km의 구간을 추진하겠습니다. 그동안 말만 많았던 분당선 권선 노선은 수원무 박재순 미래통합당 후보가 꼭 해내겠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전철 하나가 우리 지역 내의 어떤 사업보다도 지역 발전을 이루어낸다는 것을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현재 수원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분당 권선 지선은 망포역, 세류역, 오목천역으로 가는 노선으로 지역민들의 여론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그런 노선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다시 한번 공청회를 통해서 예타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문제를 통해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하고자 합니다. 세 번째 노선은 신수원선입니다. 인덕원에서 영통역까지 가는 역입니다. 그래서 망포역까지 가는 종착역입니다. 이것을 조기 착공하여서 지금 예타가 실시되어서 2026년이면 완공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부분을 1, 2년 정도 앞당겨서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세 번째 노선은 제 지역의 GTX 역사를 꼭 유치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GTX 역사가 완결되면 강남까지 10분대에 들어갈 수 있는 노선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민들에게 편리한 교통 요건을 만들어 드리고자 한 것입니다. 그 지역이 영통역이나 망포역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출발지는 화성시나 평택 이런 곳에서 출발을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4의 권선 GTX 역사를 꼭 좀 노선을 만들고자 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예, 박재순 후보의 공약 잘 들었습니다.
이병진 후보부터 질문 시작하겠습니다. 네, 오늘 후보님께서 이야기는 안 하셨는데 제가 이제 후보님 이제 사무실 주변을 돌거나 혹은 이제 뭐 공보물을 보면서 가장 눈에 띄었던 공약이 그겁니다. 이게 뭐 유치원부터 고등학교까지 의무교육 실시, 그리고 뭐 200에서 500만 원까지 뭐 이렇게 복지카드 지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의무교육보다는 저는 이게 좀 뭐 기본 수당에 가까운 정책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이 공약이 이 미래통합당 당과 이제 이야기가 되는 공약인지 일단 그게 첫 번째로 궁금하고요. 이게 왜 그렇게 궁금하냐 하면, 이런 공약을 정의당이나 이제 더불어민주당에서 이야기하면은 아마 미래통합당에서는 공산주의다, 빨갱이다 하면서 약간 색깔론을 더 씌울 거라는 확신이 있어서 좀 여쭤보는 거고요. 예, 좀 일단 시간이 됐습니다. 미래통합당에서 답변을 불가능한 듣겠습니다. 정책일 것 같아서 여쭤봅니다. 네, 실질적으로 이 공약은 제가 어렸을 때 학교 다니면서 이제 어려운 친구들이 학교를 이렇게 가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이건 잘못된 정책이라는 것을 제가 사회에 나와서 크면서 이제 알게 되었던 거죠. 그래서 지금 현재 중학교까지 의무교육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고등학교는 무상교육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 이 당의 이제 정체성으로 보면 전혀 맞지를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당도 변하는 모습 속에서 이제 새로운 미래를 준비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 국회에 입성에 들어가서 이 부분을 이제 대통령 공약으로 또 만들 것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초, 중, 고등학교 우리나라의 학생들이 약 한 600만 정도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학생들이 골고루 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그래서 미래를 또 설계할 수 있는 그런 준비가 되기를 저는 바라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 이 복지 문제에 있어서 초등학교에서 유치원에서 고등학교까지 의무교육이 완전하게 실시되면 정말 우리 사회는 밝은 미래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어머님들, 아버님들 걱정할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또 결혼율이라든지 출생률이라든지 일자리 창출이라든지 이런 모든 문제들이 다 해결되는 것입니다. 사실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고자 저 박재수는 의무교육, 고등학교까지 의무교육을 주창했던 것입니다. 예, 후보님들께서는 앞에 모니터에 나타난 시간을 봐가면서 이제 잘 활용하시면 되겠고요. 이병진 후보 보충 질문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후보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정말 미래통합당의 변화를 만들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진심으로. 근데 이제 그런 관점에서 미래통합당이 이번에 코로나 경제 위기에 대해서 정부를 좀 강도 높게 비난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저희 정의당 같은 경우는 정의로운 고통 분담, 그리고 뭐 경제 위기 극복 방안을 좀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미래통합당은 지금 경제 위기를 계속 이야기를 하지만 대책은 없고, 심지어 지도부의 말이 좀 많이 서로 다 아직 다릅니다. 언제쯤 합의된 대책과 뭐 예산 마련 방안이 나오는 건지 좀 궁금합니다. 사실 이제 선거대책위원장이 이제 몇 분 계시다 보니까 그런 이제 통합된 의견이 잘 안 될 수도 있는데요. 현재 우리 김종인 선대위원장님 말씀에 의하면 지금 우리나라의 총 예산이 이제 512조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512조가 실질적으로 올 1년 2000년도에 다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빨리 이 명목을 전환시켜야 된다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약 한 20% 정도를 우리 서민과 또 자영업자, 소상공인을 위해서 빨리 피부에 와닿는 그런 정책을 펴야 된다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현 정부가 또 여당이 그런 정책들을 아직 우왕좌왕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실천에 옮길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된 것 같아요. 그런데 하루빨리 국회가 또 마무리되는 그 시점에서 빨리 이 자체가 잘 해결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 현장에 나가 보면 정말 어려웠던 그런 노동자, 또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이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정책들이 빨리 이 재난지원금이 보급되기를 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예, 이번은 김진표 후보께서 박재선 후보의 공약과 관련된 질문을 하시겠습니다. 네. 박재선 후보님 공보물을 보면은 망포동 공약 중에 그 삼성 메디컬 센터 사거리 전철역 예비 타당성 추진 이런 항목이 있습니다. 여기서 망포동 삼성 메디컬 센터 사거리라면 어디를 말하는 것인가요? 혹시 화성시 반월동 소재, 여기 지도에서 보면 이게 화성이고 이게 수원인데 화성시 반월동에 소재하고 있는 삼성 메디컬 센터
여기를 얘기하는 것인지요. 이게 화성시 지역인데 수원 지역 국회의원 후보가 시간이 다 됐습니다. 예, 이제 답변하십시오. 예. 네, 사실 신수원선이 안양 인덕원에서 망포역을 거쳐서 동탄역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 중간에 영통역에서 동탄역까지 가는데 서천역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 지역의 옆으로 보면 화성시의 반월동과 우리 망포동 끝부분에 거기 사거리가 조그만하게 있는데 거기 삼성 메디컬 센터라는 건물이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알기 쉽게 제가 그 건물을 얘기를 한 거고요. 그 부분에 실질적으로 지나갔으면 좋겠는데 이 부분이 왜 빠졌는지 저는 궁금합니다. 사실 우리 지역을 위해서 일했다면 현직에 계셨을 때 이 부분에 대해서 망포역과 반월동 사이로 전철이 내려와야 되고 그 부분이 또 직선 노선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경희대에 쓰지도 않으면서 서천역에 지금 쓰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우리는 왜 이렇게 잘못된 행정 또 수요와 공급의 원칙에 의해서 철도 노선이 만들어지지 않는지, 한번 잘못된 노선이 되게 되면 누군가 이렇게 이의를 제기하게 되고 그걸 바로잡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망포동과 반월동 사이에 그쪽에 많은 주민들이 살고 있기 때문에 그곳에다가 전철이 와야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삼성 메디컬 센터에 그 부분을 지정했던 곳입니다. 네, 그런데 그 이제 신수원선을 옮기자는 말씀 같은데요. 언론 보도에 박 후보가 이야기한 걸 보면은 신수원선을 아까 조금 더 앞당겨 추진한다 그랬는데 2025년까지 조기 완공시키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신수원선이 2025년까지 되려면 올해 착공이 돼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거의 확정되어 있는 노선인데 용인시 그 서철역을 화성과 수원의 접경에 있는 그 역으로 옮긴다는 것이 그게 그렇게 하면 그 협의하는데 또 한 1년 이상 갈 겁니다. 그러면 더 늦어지는 문제가 있는데. 예, 시간이 경과되었습니다. 예, 이제 답변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늦어지는 문제는 또 시민들을 위한다면 또 아무것도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이게 한번 잘못된 노선이 만들어지면 100년이라는 세월, 아니 1000년이라는 세월 후손 대대로 고생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수요가 있는 곳에 전철 노선이 만들어져야 된다고 저는 항상 생각하고 있습니다. 모든 문제는 주민들과 또 함께 해결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노선이 처음에 제대로 이렇게 된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통역에서 우리 반월동과 망포동 사이로 이렇게 지나가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어떤 논리에 의해서 그게 변형이 됐는지 저는 참 궁금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국회의원에 꼭 들어가면 반드시 이 부분에 대해서 찾아서 한번 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민들에게 어떤 상황이 벌어져야 될지 또 어떤 곳에 이 역사가 만들어져야 되는 곳인지 정말 저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 주민들이 함께하는 또 많이 수요가 있는 그곳에 전철이 만들어져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꼭 이것만큼은 제가 제대로 가서 한번 봤으면 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지금까지 공약 발표와 함께 후보자 간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습니다. 시청자 여러분께서는 각 후보자의 공약을 자세히 듣고 비교, 평가할 수 있는 기회가 됐을 거라 생각합니다. 이번에는 후보자 간 자유주제로 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첫 번째의 질문과 답변, 두 번째의 보충 질문과 보충 답변을 순차적으로 진행하겠는데요. 질문 시간은 30초, 답변 시간은 1분 30초에 되겠습니다. 첫 번째 김진표 후보부터 나머지 두 후보에게 두 번 질문할 수 있습니다. 먼저 박재순 후보에게 질문해 주십시오. 네, 이 공약은 실현 가능성이 있어야 됩니다. 아까 박재순 후보의 공약 발표 내용을 보면 GTX 노선에 망포역과 영통역을 넣겠다 이렇게 하시는데
이미 GTX C 노선은 수원역에서 출발하는 거로 확정됐습니다. GTX 노선은 잘 아시는 것처럼 삼성역까지 22분에 가야 하고 여기서 가장 가까운 금정까지 14km에 딱 정거장이 한 번밖에 없는데 그런데 이것을 망포역, 영통역에다가 옮긴다 그러면 수원역은 생략할 수도 하시겠다는 것인지 그리고 지금 망포역에서 수원역까지는 예. 이미 분당선으로 시간이 10분 내에 되었습니다. 갈수 있습니다. 답변하시면 그 점에 되겠습니다. 대해서 좀 말씀. 사실 제가 망포역이나 영통역을 주장하는 것은 그겁니다. 지금 동탄에서 출발해서 동천리까지 가는 A로선이 있죠. 우리 수원시에서 가는 C로선이 있습니다. 그런데 A로선에 우리 영통역이 왜 안 섰는지 저는 정말 궁금합니다. 그런데 길이가 짧다고 하고 시간 때문에 못 쓴다고 해서 그 영통역이 빠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큰 인물이었기 때문에 아마 우리 시민들께서는 기대를 많이 하고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까 우리 영통역이 없는 거예요. 그냥 동천리, 수지로 가는 동천리역으로 생겼습니다. 우리가 동탄에서 출발해서 영통역에 반드시 서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근데 이건 시간적인 조절 문제라고 저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 김 후보님께서 못 해주었기 때문에 저는 그 노선에 대해서 안타까움을 먼저 표하겠습니다. 다만 제가 주장했던 것은 지금 현재 청주공항에서 올라오는 그런 철도 노선이 또 동탄역에 접목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런 노선을 또 연결시킨다든지 아니면 평택이나 안성 이런 데서 새로운 제4의 GTX 역사를 출발지를 만들어서 우리 지역을 지나가게끔 해서 서울 강남이나 양재동에 10분대에 진입하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수원역에서 삼성역까지 들어가는데 한 17분 정도 걸린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동쪽 영통이나 망포역에 살고 있는 분들이 수원역까지 가려면 벌써 또 30분 정도 가야 됩니다. 이 부분이 안타깝기 때문에 저는 새로운 노선을 예, 종료되었습니다. 김진표 후보 보충 질문 하시면 되겠습니다. 시간 제약이 있습니다만 수원역에서 망포역까지는 지금 지하철로 10분 정도 걸리죠. 한 가지 다른 면을 묻겠습니다. 최근 많은 사람들의 공분을 산 N번방 사건에 대해서 황교안 대표가 호기심에 N번방 들어온 사람에게는 징벌에 대한 판단이 수준이 달라야 한다라고 말했는데 박 후보님 의견은 어떠신지 좀 듣고 싶습니다. 저는 그 N번방에 정말 우리나라의 법과 제도가 법이 제대로 서기를 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고위공직자, 특히 정치인, 공무원, 그다음에 준공무원 이런 분들이 N번방에 들어간 분이 있다면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정보 공개를 저는 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엄벌이라면 엄벌이겠지만 과감하게 이럴 때 정부에서 강력한 힘으로 대처를 해서 엄벌에 처해 주실 것을 저는 고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정치권이 그런 관계자 또 교직자나 또는 공무원이나 실질적으로 준공무원, 공사 이런 부분 특히 사회의 모범이 돼야 될 사람들이 그곳에 들락날락했다면 이런 분들은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과감하게 저는 척결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꼭 검찰이든 중앙에서 바로잡아 주시기를 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야 대한민국의 약한 우리 자라나는 학생들 또 어린 아이들이 앞으로 더 나은 미래를 꿈꾸면서 살아갈 수 있는데 암흑의 세계가 이렇게 들어와서 N번방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그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정말 우리 국회에서 해야 될 일이 아닌가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말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철저하게 수사해 주시기를 저는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김진표 후보 이번에는 이병진 후보에게 질문해 주십시오. 네, 저는 일주일 전에 코로나19로 고통을 겪고 있는 그 외식업소들, 음식점을 경영하시는 사장님들을 위해서 독과점 배달앱인 배달의 민족 수수료를 현재 절반 이하로 낮춰야 한다고 강조를 했습니다. 이 후보님 공보물에 이런 소상공인들을 위한 구체적인 공약이 적시되어 있는 게 없던데 평소 어떤 소상공인을 위한 대책을 갖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희 정의당은 물론이고 저도 당연히 이제
우리 대한민국 경제 자체가 노동자와 중소상공인 위주의 경제 성장을 이루어야 한다는 원칙을 갖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이제 배달의 민족 수수료 문제도 당연히 지금 현안으로 있고요. 저는 지금 아무도 아직은 이야기하고 있지 않은데 우리 카드사, 카드 가맹점 수수료 이런 것들부터 해서 임대료 문제, 부동산 불로소득과 관련해서 굉장히 강하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정책들이 아마 대부분 중소상공인들과 직접적으로 연관된 우리가 너무나 당연하게 여기지만 당연하지 않았던 그런 이제 여러 가지 문제들, 중소상공인들이 겪고 있는 문제들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고 있는 겁니다. 예, 보충 질문. 네. 그 카드 수수료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야당의 원내대표를 하던 2012년부터 앞장서서 추진해서 지금은 소상공인들의 경우 대개 1% 내외로 부담할 수 있도록 많이 내려간 바가 있습니다. 다른 질문으로 그 2년 전에 지방선거에서 이병진 후보가 메탄동에 시의원으로 출마를 하시고 이제 이번 국회에서 수원부로 오셨는데 그 아까 말씀드렸던 그 그린 리모델링 외에 다른 지역 공약이 없으신지요? 네, 일단 제가 이제 메탄동에서 이번에 선거구를 옮기게 됐던 계기는 아무래도 저는 불평등과 싸우는 국회를 만들겠다라는 기치를 내걸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은 이번 선거를 통해서 우리 국회의원 후보들이 이제 지역의 이제 소소한 지역 개발 공약보다는 지역 시민들의 삶 그 자체에 대해서 우리가 보편적이고 좀 근본적인 변화를 좀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이제 관점을 계속 이야기를 드리고 있습니다. 전 그래서 뭐 세류동, 뭐 건선동, 영통동, 뭐 망포동, 곡선동 이곳 주민들께 이제 뭐 지역에 뭘 지어주겠다, 어떤 것들을 뭐 이렇게 지어주고 여기서 어떤 혜택을 보게 해주겠다, 그리고 뭐 어떤 전철을 뭐 새로 뚫어가지고 사실은 뭐 이런 것들도 대부분 실현 가능성이 매우 낮은 공약을 이야기하기보다는 제가 뭐 곡선동에 살고 있는 1인 거주 청년들에 대한 정책들, 그리고 영통동에 살고 있는 망포동에 살고 있는 이 학부모들에 대한 교육 문제들, 그리고 뭐 어르신들 폐지를 줍고 겨우 생을 이어나가시는 뭐 세류동과 건선동에 살고 계시는 어르신들, 이런 분들에 대한 삶에 대한 정책들이 사실은 다 들어있는 것이고 이것들이 저는 국회가 할 수 있는 보편적이고 또 가장 지역적인 정책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이번에는 박재순 후보의 주도권 토론 순서입니다. 이병진 후보에게 먼저 질문해 주십시오. 네, 좀 전에도 말씀드렸던 부분인데요. N번방에 대해서 저는 이제 이렇게 과감하게 지고화를 막론하고 철저하게 수사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또 신천지에 관련된 정치인도 저는 명단을 공개해서 그런 부분에 정치 후원금을 받았다든지 이런 부분이 있다면 저는 당연히 요즘같이 어려운 시국에 공개를 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N번방 문제는 정치가 시급하게 해결해야 될 문제입니다. 아마 여기 계신 후보님들도 엄벌해야 된다는 것에는 이견이 없을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저는 이 N번방 관련해서 저희 당에서는 이렇게 민주당과 미래통합당에게 계속 이렇게 요청을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선거 시기이긴 하지만 원포인트 국회 열어서 하루만이라도 선거운동 쉬고 이 문제 빨리 모여서 해결하자, 이 말씀을 드리고 심상정 정의당 대표께서 1인 그 시위까지 할 정도로 지금 저희가 강렬하게 이제 대응을 하고 있는데, 민주당과 미래통합당에서는 뭐 의원 꺼주기 하기 위해서 뭐 의총도 열고 하시면서 이 요청에는 사실은 움직이지 않고 계세요. 굉장히 안타깝고 저도 이제 개인적으로 화가 많이 나는 부분이어서 두 분 계시지만 또 각 당에서 이제 열심히 이 역할들을 하시는 분들이니까 꼭 말씀을 좀 해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신천지 명단 공개 문제는 사실은 우리가 좀 더 조심스럽게 다가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신천지가 우리 사회적으로 공분을 사고 굉장히 문제를 많이 일으켰지만 이분들이 이제 뭐 정치인 후원금 이런 것들까지도 우리가 해야 되냐에 대해서는 좀 더 긴밀한 논의와 또 인권의 문제, 그리고 우리 개인정보에 대한 문제들까지 열어놓고 우리가 사회가 이 문제에 대해서 이번이 이제 좀 잘못된 선례가 되지 않도록 확실하게 논의를 한 이후에 우리가 해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하나는 이제 대학교까지 이 무상교육, 전면 무상교육을 우리 네네. 이병진 후보님께서 말씀을 하셨어요. 저하고 이제 그런 부분이 이제 저는 이제 고등학교까지 1차 대면 추후에는 이제 대학교까지 이렇게 무상교육이 돼서 우리 젊은이들에게
꿈과 희망을 줄 수 있는 그런 나라로 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 건지 뭐 대학교부터 먼저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제가 생각하는 것부터 먼저 해야 되는 건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제 말씀하신 걸 아까 제가 약간 기본 수단과 비슷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제 기본 수단과 관련된 문제는 사실은 교육과는 좀 별도로 이제 좀 보편적 복지 차원에서 접근을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좀 갖고 있고요. 그리고 제가 이야기 드렸던 이제 대학 무상교육 문제는 우리 대한민국 입시제도와 대학 서열화 문제가 정말 심각해요. 전 세계에서 사립대학 비율도 가장 높고 정말 이런 입시제도를 가진 나라가 대한민국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이 수십 년째 이러한 입시제도와 대학 서열화 문제를 안고 있다 보니까 너무나 당연하게 여기고 또 태어나서 이 아이들이 태어나서부터 이 지옥 같은 입시제도에 편입되는 것들이 너무나 당연하다라고 여기고 있어요. 근데 이게 초, 중, 고 이런 교육의 문제가 아니라 대학교 입시제도 때문에 이 아이들부터 이 고통을 받는 거거든요. 아이들만 고통받는 게 아니라 청소년들 그리고 청년, 사회에 나온 청년들, 학부모들까지도 모든 세대를 병들게 하는 입시제도에 대해서 좀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하다라는 목표와 비전을 가지고 저는 입시제도 폐지 그리고 대학 서열화 폐지를 이제 저희 비전으로 갖고 있고 이것을 위해서 지금의 대학 등록금 문제 이거 굉장히 심각한데 사립대학들부터 우리가 대대적으로 손봐야 된다 이런 관점에서 무상교육 우리가 3조 원을 더 들여서 조금씩 이제 반값 등록금 그리고 국공립대학교 무상교육 이런 것들을 좀 실시해 나가면서 하나씩 단계적으로 나아가자라는 제안도 좀 드리고 있습니다. 예, 박재선 후보. 이번에는 김진표 후보에게 질문해 주십시오. 네, 김진표 후보님께서 이제 신수원선 노선을 이제 말씀했는데요. 여기 보시면 실질적으로 이제 영통역에서 서천역을 거쳐서 우리 동탄역으로 이제 이렇게 쭉 가는 곳입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직선 거리를 이렇게 보면 이게 짧은 노선이거든요. 근데 여기에가 이제 우리 망포동하고 반월동하고 이게 삼성 메디칼 센터 사거리가 있습니다. 제가 말하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게 이렇게 돌아가는 이유가 어떤 정치적인 논리에 의해서 지금 돌아가지 않았을까? 시간이 경과되었습니다.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이 노선의 결정은 국토교통부의 담당 공무원과 전문가들이 우선 기획을 하고 또 이것이 지자체나 전 부처들과 함께 KDI의 그 사업성 평가를 여러 차례 거치면서 전문가들에 의해서 가장 경제적인 성과가 높아지는 쪽으로 노선이 결정됩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모든 국책 사업은 500억 이상의 투자를 하게 되면 반드시 사업성 평가를 거쳐서 BC 레이쇼가 1이 넘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전문가들의 평가에 따르면 지금 박재순 의원이 말씀하시는 그 긴자 사거리 거기로 가는 것보다 서천리로 가는 것이 전체 투입 비용에 비해서 경제적 성과가 훨씬 크다고 결정되어서 여러 해 전에 이렇게 결정이 된 것이죠. 그런데 이것을 지금 와서 다시 바꾼다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이 신수원선이 안양부터 시작해서 수원의 가장 많은 부분을 지나가고 하는데 수원만 고집할 수가 없습니다. 수원 주변에 용인이라든가 화성이라든가 동탄이라든가 새로운 인구가 많이 유입되고 있기 때문에 그 유입된 인구들이 가장 효과적으로 경제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노선을 결정하는 국가적인 차원에서 판단하고 평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보충 질문. 지역을 잘 모르는 이제 정부의 관계자들이 이제 측량을 했었을 때 또 정치적인 논리에 의해서 잘못되면 이런 결과가 온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다시 한번 좀 이거 조사를 해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사실 또 흥덕 지구의 어떤 노선 변경도 지금 예측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 문제에 있어서 전체적인 부분을 다시 한번 해봤으면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질문으로 봐야 됩니까? 발언으로 봐야 되겠습니까? 제 생각을 얘기하는 겁니다. 예, 그러면은 질문이 없으니까 다음 순서로 넘어가겠습니다. 예, 이번에는 이병진 후보가 이제 질문하는 순서입니다. 먼저 김진표 후보에게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진표 후보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근래 한국 정치사 최대 수건이었던 선거제도 개혁이 막 시작이 됐습니다. 근데 정말 안타깝고 답답하게도 민주당과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의 꼼수 비례 정당 경쟁으로
이 시작부터 그 취지가 완전히 무너져 버렸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만약 계셨다면 저는 지금 이런 꼼수를 보고 정말 이의 있다고 소리치고 부끄러운 줄 알라고 호통을 치셨을 거라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지금 김진표 후보님께서는 지금 민주당 그리고 미래통합당의 이 꼼수 반칙 정당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네, 선거법 개정을 저희가 정의당과 함께 추진했던 것은 지금 말씀대로 투표를 많이 얻은 정당이 그 투표율만큼 당선자를 내지 못하는 과거 선거제도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한 것이었고, 그래서 연동형 비례제를 만들었습니다마는 이것이 그 미래통합당이 연동형 그 비례선거제도의 어떤 허점을 역이용해서 이런 그 비례 전문 정당을 만들어서 이 문제를 통해서 제1당이 되고자 했기 때문에 우리 더불어민주당 입장에서는 많은 고민 끝에 문재인 정부 후반기의 성공을 위해서는 국회 과반수 의석 제1당이 반드시 지켜야 하는데 미래통합당의 그 계획을 그대로 수용하게 되면 지역구에서 20석 이상의 차이를 내지 않고는 어렵다는 그런 판단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우리도 비례대 정당을 같이 연대하도록 하고, 그 대신 우리 민주당이 모든 당원들이 투표로 결정된 비례대표 순위를 12 이후에 배치해서 시민사회의 좋은 후보들을 먼저 많이 반영해서 최소한의 이런 선거법 개정의 취지를 살리려고 했습니다. 예, 보충 질문. 네, 저는 뭐 굉장히 아쉽습니다. 미래통합당은 원래 그런 정당이었고 더불어민주당과 여러 정당들이 좀 합계해서 좀 오히려 고립시키는 전략이 더 나았지 않았나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리고 후보님께서는 과거에 이제 뭐 종교인 가세 유예나 뭐 법인세 인하 같은 뭐 약간 당에서도 약간 보수적인 인사라는 평가를 좀 받았습니다. 그 중에서 저는 뭐 차별금지법 반대나 성소수자 약간 혐오 발언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여쭙고 싶습니다. 낙태에 대해서도 좀 비슷한 입장으로 좀 반대를 하셨던 걸로 알고 있는데, 저는 이 인권 문제에 대해서 이제 뭐 말씀하셨던 타협안이라든가 성숙한 정치로 풀어나가자 뭐 이런 말씀들이 사실은 보편적 인권에 대해서 좀 후퇴시키는 발언이 아닐까라는 우려를 조금 갖고 있어서. 예, 시간이 됐습니다. 네, 저는 뭐 정부에서 공직 생활을 30년 한 공직자 출신으로서 뭐 누구보다도 기본적인 인권의 보호에는 앞장서 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종교인 가세 문제를 비롯되어서 제가 상당히 그 보수적이라고 그러나요? 이런 평가가 있는데, 조금 저로서는 억울한 것이 정부에서 근무할 때 제가 세제실에 20여 년을 근무하면서 누구보다도 종교인 과세를 앞장서서 추진해 왔고, 또 그 금융실명제 등 중요한 조세 개혁 조치, 부동산 과세 강화 이런 것들을 제 손으로 해왔습니다. 그런데 종교인 과세 문제는 제가 2017년 문재인 후보의 종교특별위원장으로서 당시 기독교계가 박근혜 대통령이 만든 법안을 시행하도록 2년 유예를 줬는데, 당시 박근혜 대통령이 최순실 사건에 휘말리다 보니까 전혀 준비를 하지 못해서 그래서 이제 그 전혀 준비를 못해서 그것을 하려는 것이었고요. 차별금지법 문제는 이미 우리는 김대중 대통령 정부 때 국가인권위원회법에서 모든 한 10여 가지의 차별의 항목을 열고 하면서 성적 취향과 관련한 불합리한 차별이 있을 때는 이것을 구제받는 절차까지도 잘 정해놓고 있어서 추가적인 더 입법이 불필요하다는 그런 생각입니다. 예, 이제 박재순 후보에게 질문하시면 되겠습니다. 후보님 뭐 이렇게 좀 불편한 질문이긴 한데, 재산 신고사항을 보면 100억대 자산을 가지고 계십니다. 사실은 뭐 전 상상도 하기 어려운 금액인데, 고위공직자 재산 증가 1위를 기록을 하셨더라고요. 1년 만에 이제 재산이 100원이 이제 증가를 했고, 이 보니까 이 우리 선거구인 망포지구의 땅을 이제 매도를 하시면서 이제 생긴 금액으로 알고 있어요. 주변에 같은 땅을 가지신 분들은 약 20억, 30억 정도의 이익을 올렸는데,
후보님만 이제 100억대 이익을 올린 걸로 제가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부동산 투기, 불로소득을 근절하는 것이 우리 대한민국의 불평등을 해소하는 가장 첫 번째 길이고, 특히나 이제 국회의원들을 비롯한 고위공직자 1인 1가구 2주택 제한을 추진하는 공약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경과됐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답변 듣겠습니다. 제가 그 망포동 땅은 2002년도 9월 달에 제가 매입을 했었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은 이제 제가 정치인 때 구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제가 2002년도부터 계속 낙선을 하면서 2014년도에 사전 5기에서 이제 입성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땅의 개발이 이제 2015년 정도 되면서 망포지구 개발 지역으로 이렇게 소문이 돌면서 시행사에서 땅을 매입하기 시작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땅을 저는 이제 계속 갖고 있으면서 있었죠. 사실 지역 주민들과 그곳에서는 삶의 현장이 있었고 또 소통의 자리였었고, 제가 매실나무를 심고 또 상추나 고추 이런 것을 심으면서 또 주민들 한 10여 분이 함께했던 그런 주말 농장 같은 또 삶의 터전이었습니다. 그러나 어느 시행업체에서 자기들에게 공직자가 피해를 주면 안 되지 않느냐, 이런 말을 하면서부터 이제 저도 마음이 흔들려서 어쩔 수 없이 이제 그 땅을 이제 매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제가 2018년도에 지방선거를 나가는데 2017년도 말까지 마무리를 짓지 아니하면 안 된다고 또 그런 시행사에서 말씀을 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매도를 했다는 말씀을 저는 거듭 드리겠습니다. 보충 질문 하시죠. 네, 알겠습니다. 제가 앞서서 이제 말씀하시기를 이제 사전 5기 도전으로 이제 도의원에 당선이 되셨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보면은 이제 과거에 민주당 후보로 그리고 열린우리당 후보로 이제 3차례 정도 출마를 하시고, 4번째 이제 도전하실 때 이제 새누리당으로 이제 출마를 하시면서 당선이 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뭐 다른 정당들도 마찬가지지만 이 미래통합당과 뭐 민주당 은 굉장히 다른 정당으로 우리가 인식하고 있고 실제로 많은 다른 활동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아까 전에 앞서서 제가 이제 미래통합당 정책과 많이 다른 이야기를 하신다고 했는데, 이게 그래서 그런 건지, 혹시 왜 지금 이렇게 하시는 건지? 사실 저는 정당의 정치나 이념 이거보다는 우리 지역의 생활 편익, 또 국민들이 뭘 원하는지, 내가 뭘 해야 하는지, 이게 가장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정치인이라면 지역민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 거고, 앞으로 정당과 상관없는 그런 일들을 어떻게 헤쳐나갈 것인가, 이것이 중요한 거지. 정당의 정치 이념이나 그런 것들은 실질적으로 지도부에서만 필요로 하는 것이지, 지역에 있고 또 나가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지역민들과 함께하면서 일하고 소통의 장소, 그다음에 정책 개발하고 그 정책을 다시 국회에 통과될 수 있도록 이렇게 법안을 하는 게 저는 국회의원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앞으로도 저는 국회에 들어가면 이렇게 생활을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제 지역의 지역민들이 우선인 거고, 그 다음에 둘째 문제가 이제 정책 개발에서 대안을 보충해 주시는 거고, 세 번째가 이제 국가를 위해서 일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앞으로 조화롭게 저 박재순의 정치로 새로운 모습들을 정치인들에게 보여주고 또 나눔의 실천 문화가 함께 할 수 있도록 저는 하겠습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나눔의 문화를 저는 확산해 나가려고 하고 있고, 또 그런 부분에 노력을 열심히 하겠습니다. 세 분 후보자의 다양한 생각 잘 들어봤습니다. 이제 토론을 마무리해야 할 시간인데요. 각 후보께 2분씩 드리겠습니다. 혹시 못다한 말씀 있으시면 마무리 발언 시간을 잘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박재순 후보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네, 존경하는 수원 시민 여러분, 정말 힘들고 어렵죠. 세상을 산다는 것. 저는 부산에서 약 5만 원의 돈을 들고 8,400원짜리 야간 열차를 타고 또 가방 2개를 들고 서울에 왔었습니다. 삭막한 서울이었었지만 그래도 제가 살아갈 수 있는 삶의 터전을 맞출 수 있었고, 또 취직이 돼서 취직의 즐거움을 맛보면서 생활했습니다. 수원에는 91년도에 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30년 가까이 살고 있는데요.
정말 정들었던 우리 수원입니다. 다만 우리 권성구와 영통구가 왜 이렇게 정체되고 미래로 나가지 못하는 건지 저는 안타깝기만 합니다. 지난 16년의 세월을 우리 김 후보님께서 이끌어왔습니다. 잘했던 못했던 이끌어왔습니다. 그러나 이제 새로운 시대가 변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희망을 줄 수 있는 저 박재순과 앞으로 미래를 함께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역의 발전이 이루어지고 나라의 발전이 이루어졌을 때 대한민국에 또 다른 희망이 생기는 것입니다. 물이 고이면 썩히는 것입니다. 이 썩은 물을 우리가 완전하게 도려내지 않냐면 더 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동안 부정하고 부패한 그런 정치인, 또 기득권 세력에서 안주하는 그런 정치인, 이제는 과감하게 우리 국민들께서 돌아오는 4월 15일 날 표로서 청산해 주시기 바랍니다. 척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지 아니하고서는 그 기득권 세력을 누구도 없앨 수가 없습니다. 존경하는 수원 시민 여러분, 이번 선거는 정말 중요합니다. 꼭 투표하셔서 수원의 미래, 저 박재순과 함께 지역의 미래를 꿈꿔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병진 후보 마무리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오늘 토론 잘 들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선거란 당선자를 뽑고 권력을 획득하기 위한 정치 행위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그 시대와 사회의 가치를 만드는 정치 과정이기도 합니다. 저 이병진에게 이번 선거에서 주는 표가 당장 눈앞에 당락을 좌우하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번 선거에서 저 이병진과 정의당이 외친 원칙과 가치, 그리고 그에 대한 시민 여러분들의 지지만큼 우리 사회는 또 한 걸음 나아갈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저는 정의당의 후보로서 좋은 여당, 훌륭한 보수 정당과 경쟁하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지금의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은 결코 좋은 정당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영통 권선의 정치를 독점하는 민주당은 여전히 과거의 낡은 민주당에 머물러 있습니다. 미래통합당으로 또다시 당명을 바꾼 제1야당은 군사 독재에서 시장 독재로 겉옷만 갈아입은 채 여전히 우리 사회를 병들게 하고 있습니다. 저 이병진과 정의당에게 힘을 모아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콘크리트 같은 양당 정치에 균열을 내고 도전하겠습니다. 70년대인 양당 기득권 정치와 지역 정치를 독점하는 낡은 정치를 교체해 주십시오. 시민 여러분과 함께 대한민국의 낡은 정치 판을 갈겠습니다. 일하는 국회, 불평등과 싸우는 국회를 만들겠습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정치가 더럽다고 또 그놈이 그놈이라고 고개 돌리고 외면하지 말아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저 이병진과 정의당이 시민 여러분들의 새로운 대안이 되겠습니다. 시민 여러분들께서 언제나 쓸 수 있는 힘과 권력이 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진표 후보 마무리 발언해 주십시오. 네, 존경하는 세류, 권선, 곡선, 영통, 망포동 주민 여러분, 저는 1973년부터 공직생활을 시작해서 재무부 세제실장, 재경부 차관 등을 거친 뒤에 김대중 정부의 청와대 정책기획수석과 2002년 한일 월드컵 청와대 대응팀장을 맡아서 월드컵을 성공적으로 이끈 바 있습니다. 또 국무조정실장과 노무현 정부 인수위원회 부위원장을 겸직하면서 참여정부 출범에 밑도를 놓았습니다. 2003년에는 경제부총리를 맡아서 카드 대란을 수습하면서 경제개혁을 추진했고 2005년에는 교육부총리로서 방과 후 학교를 국내 최초로 도입하는 등 교육개혁의 불씨도 지폈습니다. 그리고 2017년 문재인 정부 출범 뒤 국정기획자문위원장으로서 현 정부의 전체적인 밑그림까지 그렸습니다. 이제 저는 제 정치 인생의 마지막 여정이라는 심정으로 이번 총선에 나섰습니다. 경기 남부 통합국제공항 건설로 수원군공항을 이전하고 기존 공항 부지에 한국형 실리콘밸리를 조성해서 우리 경제의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일사후퇴 때 아버지를 따라 월남한 4살배기 저를 지금까지 키워주신 수원 시민들께 보답하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일이야말로 다양한 공직과 의정활동 경험이 있는 저 같은 사람만이 해결할 수 있다고 자신합니다. 문재인 정부의 성공과 더 큰 수원의 완성을 위해서 늘 수원 시민과 함께 해온 든든한 이웃 저 김진표에게 힘을 모아주십시오. 앞으로 4년 동안도 더 낮은 자세로 최선을 다해서 지역 주민들을 위해서 열심히 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세 분 후보 긴 시간 토론으로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수원시 무선거구 후보자 토론회 모든 토론이 종료되었습니다. 정치는 국민의 눈물을 닦아주는 것이라 했습니다. 21대 국회는 어렵고 힘든 국민을 위해 책임과 역할을 다해주길 기대합니다. 이상으로 수원시 권선구 선거방송 토론위원회가 주관한 수원시 무선거구 후보자 토론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